네, 골드만삭스에서 약 20년 정도 일을 하신 성골 펀드 매니저 KT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미국 기술주는 현재 비트코인과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죠. 뭐 AMD라든지 인텔, 그리고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술주가 이 2020년도, 2021년도의 전성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역시 이런 것들과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움직임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봤을 때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분께서는 한 20년 정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자산시장에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데 이분의 의견은 당장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에 민감한 그런 시기고 기업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멀티플적인 요소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 그리고 인플레 압력 역시 현실화되어 있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알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한 2020년대, 2020년도 9월에 S&P 500이 한 10% 조정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안 올리겠다. 0%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고 2019년에도 통화 정책을 빠르게 변경을 해서 이 주가 방어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는 S&P 지수가 20%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은 3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보다는 물가 잡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방어책보다는 인플레나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물가 잡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 불황의 시기가 자산시장 불황의 시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3천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조금 더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10년 뒤에는 이 기술주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주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 투자한 것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서베이 결과인데요. 많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6월에 들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투자 비중에서 좀 줄여들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술주와 암호화폐에 대한 선택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언뜻 우리가 좀 보수적인 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거의 대중에게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자산 가치가 좀 비싼 이런 부동산이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기술주나 크립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투자의 어떤 흐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이 기술주나 크립토가 굉장히 많이 투기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는 뚜렷하게 많이 오르고 약세장에는 뚜렷하게 안 좋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여기서 더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양적 긴축이 끝나게 되면 이 기술주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거 저평가받은 거 이상의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의 어떤 그래프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기반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계속해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강한 이 저항에 직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은 계속해서 3만 달러 부근에 고정되어 거래량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계속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의 6개월간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한 전문가분의 관측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따져보게 되면 주간 RSI를 좀 근거로 보면 2020년 3월 이후 가장 과매도 상태라고 합니다. 자, 2020년 3월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자산시장이 폭락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 이후로 가장 많이 과매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나 2만 5천 달러 이 지원 영역 이상에서 이 저항 영역 이상에서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근거는 200주 이동 평균선에 걸쳐진 부근이 약 22,000 달러 부근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훨씬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투자 혹은 아직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굉장한 과매도 상태에 있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많이 떠나간 상태. 즉, 지금이 저점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뉴스인데요. 여기서 NFT, 그리고 NFT 거래소 등록,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NFT와 메타버스 굉장히 강한 콘텐츠들인데 이 정부에서 지난 5년간 가장 강력하게 지원을 했던 분야가 이 바로 창업, 스타트업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간 유동성 폭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 스타트업 공룡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뭐 네카라, 쿠베당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니치한 마켓에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디어로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훌륭한 랜딩을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 기반을 따져보면 사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서포팅 그리고 규제 완화 등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직까지 너무 멀게만 느껴진 NFT와 메타버스 역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준다고 하면 과거 5년간 보여줬던 이 한국의 눈부신 IT와 스타트업의 발전처럼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들 좀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한국이 크립토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구적인 영향을 하는 좀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조금 여기에 관한 내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김치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떠오를 만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다음 좋은 내용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